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서 600명대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까지 3주 동안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거리두기가 길어지니까 답답한 분들 참 많아요. 생계 걱정인 분들, 절박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손영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대변인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결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3주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지난 4주간 거의 확진자 숫자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하루 평균으로 570에서 59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방역 조치를 더 완화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희 의료 체계 여력은 좀 충분한 편이라서 예. 그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방역 조치 강화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거의 확진자 수가 변경이 없으니까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 지방에서 가족 지인 모임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책 없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이 확진자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집단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 혹은 우연한 접촉자에 의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들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막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예. 다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6월 말까지 이제 고령층이 한 1,300만 명 정도 접종, 그리고 7월부터는 일반 국민의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네. 이런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 차단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상반기가 넘으면은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5월 초부터 실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좀 더 진전된 내용 있습니까? 지금 그 서울시가 만들려고 하는 또 서울형 거리두기가 아직은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그리고 서울시에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보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아마 여러 실험들을 좀 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그런 이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더 세밀하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실험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 판단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7월에 거리두기 개편안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현행 거리두기 개편안하고는 조금 변화가 보여요. 이렇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는 거는 그때 가서 백신 접종이 많아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 예방접종에 대한 이 성과들이 7월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런 상황이면 좀 더 기준을 지금보다는 이 환자 기준 자체를 좀 더 올리고 그리고 영업 제한이라든지 민생 경제에 좀 피해를 끼치는 규제들은 조금 더 줄여나가는 그런 거리두기 체계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같이 500명에서 600명대 확진자면은 2단계에 해당되는데 지금 5인 이상 모임이 안 되지만 개편안에서는 8인 모임이 가능한 거죠? 예. 이게 지역별로 많이 적용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에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 그 외 지역들은 주로 1단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사적 모임 제한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야 이런 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준 보니까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그 예방접종 예약률이 52.7%입니다. 좀 낮아 보여요. 이렇게 그 예방접종 예약률이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마 이제 이분들이 우선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지금 하게 되시는데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걱정들이 있으시다는 판단들이 좀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예. 저희도 좀 많이 알리고 아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식하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예약을 사전에 하면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일단 예약을 빨리 하실수록 원하는 날짜에 또 원하는 기간에서 받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니 해도 요새 이 예방접종을 하면 효과들은 세계적으로도 또는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계속 입증이 되고 있어서 예.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한 85에서 90%. 아하. 특히 설사 어느 이 희박한 확률로 감염되더라도 사망이 이르지는 않는 쪽으로 예. 중증화가 안 발생하는 쪽으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인센티브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은 본인도 감염에 잘 안 걸리고 예.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혹시 본인이 감염될까봐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까봐 네. 여러 가지 금지했던 조치들, 뭐 모임을 갖다 5인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예. 뭐 예를 들면 뭐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도 종교 활동에 가면은 뭐 소모임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네. 뭐 예배도 떨어져서 봐야 되고 이런 각종 규제들이 있는데 예. 그런 규제에서의 위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스크는 벗어도 될까요? 마스크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마스크는 어렵고요. 아마 저희 인구 대다수가 상당 부분이 예방접종 받으실 때까지는 네. 아마 이 마스크는 좀 최후의 최후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시고 계세요. 미국에서 뉴욕주가 백신 접종한 주민들에게 $500 복권을 당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거 뭐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네요. 우리나라도 뭐 좀 유사한 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방역 수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거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완전히 혜택적인 부분들, 예.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빨리 해서 조속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검토해 주시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아마 뭐 여러 일정들이 있겠지만 저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한번 이 기반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비롯해서 이 백신과 코로나19에 대응에 대한 여러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거기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남의 한 남성이 돌파 감염이라고 이렇게 백신을 2차례 접종 받았는데도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보면은 국민들 이거 백신도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법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저희가 코로나 백신들이 지금 연구된 바에 하면 85%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10에서 한 15% 정도에서는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 네. 접종을 하시더라도. 다만 이 경우에도 예. 중증으로 진행되는 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진행을 막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백신이라는 게 100%를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는 아주 이 작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네. 설사 그렇게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확률과의 전쟁이네요. 예, 그렇지만은 중증으로 진행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백신 꼭 맞으셔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코로나 터널 지금 목적지가 집단 면역의 몇 프로까지 와 있는가? 현재 집단 면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아마 50%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방역적으로는 고령층 1,300만 명의 접종을 완료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전체 사망자의 95%가 이 계층에서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1차로 끝나면 네. 한 반 정도는 지금 지나왔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집단 면역 달성 목표의 반 정도. 예. 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수본의 사회전략반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